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만년 잘할 필요 없다. 그냥 만년 꼴찌 하다가 한 번 1등 딱 해주면 시장도 이렇게 반응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굳이 평소에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나 봐요. 주식 때문에? 에? 아 이것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뭐 메타도 음. 그렇고. 예. 근데 저는 오늘 시장 별로 안 좋게 보는데. 아 시간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생겼다고 저는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기대감이 높았던 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고 거의 네. 이제 남은 거는 FOMC 금리 인상.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75bp냐 50bp냐에 대한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0 아닙니까? 50bp라고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랬는데 사실 뭐 어제 GDP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이제 최근에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세들은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실적별로 하나 더 따지고 보면은 뭐 네. 애플은 생각보다 1분기 실적 잘 나왔어요. 네. 사실 근데 애플마저도 시간에서 왜 빠지죠? 일단은 저도 사실 어제 이제 해외 주식을 좀 전문을 하는 친구한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좀 물어봤어요. 사실 이번 애플에 대한 실적을 생각보다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JP 모건에서도 컨센까지 하회할 정도로 맞아요. 좀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실적은 잘 나왔어요. 음. 잘 나왔는데 이제 제가 아까 6시 반에 이제 컨커를 했는데 이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 중국 락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2분기에는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다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 아까 시간에서 2% 3% 빠지는 모습이 조금 시간에서 지금 나스닥 마이너스 1.7%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대형 빅테크죠. 이제 아마존. 네, 좀 끊어갈게요. 애플. 네. 네. 애플. 애플.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1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잘 앞으로의 나왔는데. 전망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조금 맞습니다. 우려감이 더 커져서 장중에는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장중에는 좋았는데 시간 외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도 다 그죠. 주가가 맞아요. 음전이 그래서 되고 어제 있네요.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나도 놀랬던 게 네. 확실히 해외 주식 전문가인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만약에 내일 컨센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요 자사주나 배당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있었잖아요. 네, 역시 900달러 애플입니다. 자사주 매 네. 조만간 초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 친구 그 그분이요? 해외 주식 전문가는 아. 좀 유명한 분이긴 한데 음, 그래서 어제 혹시나 몰라가지고 너무 아니 저도 내일 아침 준비를 하다 보니 네. 애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는데 네. 뭐 자사주 매일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어머, 근데 그 규모도 그치,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거의 뭐 전체 한 자릿수긴 하지만 그래도 음. 어마어마한 시총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간에 빠지고 있고 오늘 네. 저녁에도 애플이 빠지게 되면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무조건 빠지게 되면 사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중국 락다운이 해제되게 되면 애플은 네. 바로 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여기 돈돈에서 모시고 맨날 패널분들 이야기 듣잖아요. 고견을 들을 때마다 나오는 게 주주 환원 정책이 참 부족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알고 나서 미장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정말 여실히 네.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마존 얘기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순이익이 적자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번에 빅테크 기업 가운데서 네. 좀 실적에 순위를 매기자 이러면 아마존을 최하위로 맞아, 꼽으시는 맞아. 분들도 많던데 메타랑 같은 아마존, 생각이세요? 어느 정도. 메타요? 메타도 그렇게 포함이 돼 있었어요. 메타나 아마존 이제 예상했던 부분. 당연히 예상 컨센 자체도 네. 메타도 안 좋게 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존이야 뭐 유통 관련 이슈도 있었고 리비안 이제 오토모티브도 자체로 지금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에 대한 지분을 20%를 아마존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분 평가 손실도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순이익 자체가 이제 적자 전환이 되면서 시간 내에서도 아까 8%까지 빠지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빅테크 애플 빠지죠. 이게 아마존까지 빠져버리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오늘 밤에 조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더 생겨버린 거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빅테크 실적이 사라지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우려. 그 벌써 다음 주인가요? 그냥 벌써 다음 주.
시간 정말 벌써 빠르네. 블랙아웃 기간에 한 일주일이 이제 지나버린 거죠. 그러네요. 저희가 부장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눴던 게 벌써 지난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네. FA 관련 얘기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죠. 얼마 네. 올렸냐 이거 해가지고. 참 시간 빠릅니다. 네. 네, 또 그 밖에 밑장에서 체크할 만한 포인트 있습니까? 그나마 인텔. 아, 인텔. 네, 인텔은 네. 그나마 실적 좀 괜찮게 나왔어요. 물론 소폭 상해긴 하지만은 물론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뭐 좋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좋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음. 뭐 오늘 뭐 국내 시장 삼성전자가 지금 한 5일인가 6일 연속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외국인도. 웃긴 건 아세요? 뭔데? 삼성전자 빼고 삼성 그룹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SK그룹 실적 발표가 네, 있더라고요. 그 SK 안에 바이오사이언스. 네, 맞아. 바사랑 네. 또 이노베이션이랑. 이노베이션이랑. 그래서 오늘은 SK 쪽으로 좀 대장 쪽으로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은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 잘 났어요. 이게 뭐 1분기 실적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나왔다. 제가 봤을 때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나간 거는 또 지나간 거대로 네. 즐겼으니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더 이상 없죠? 체크 포인트는 뭐 테슬라 뭐 장난치는 건 얘기 말고는 굳이 없습니다. 또 머스크 발언이요? 네, 코카콜라에 코카인을 넣어서 먹겠다고. 그것 때문에 코카콜라 인수설 네, 인수설까지 얘기 나온 거죠. 돈다고. 얘가 지금 어느 기업 가지고 장난치나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빠졌다는 얘기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그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사실 올린 게 메타 플랫폼수가 17% 간 것 때문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거기 진짜.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 붙는 거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즉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저도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해보면은 5월 5일까지는 관망 자세를 조금 유지를 하더라.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우리 작가님도 이제 거기 주제로 주셨긴 하지만 급반등 이런 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늘 연착륙이 네. 좋은 건데 참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부장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